많은 분들이 양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은 채소라고 믿고 계십니다. 특히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위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양배추즙을 마시고 양배추를 삶아 먹고 김치로 담가 먹으며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배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은 그 변화를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장기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서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의 정수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수기 필터가 한번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은 망가지기 시작해도 거의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아프면 허리가 아프거나 특별한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70% 이상 기능이 손상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신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면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양배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는 분명 훌륭한 채소입니다. 위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먹을 경우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농축된 양배추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스로 사두고 매일 마시는 양배추즙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양배추를 그대로 먹을 때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추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중요한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지고 농축된 성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갑자기 많은 양의 당분과 성분을 빠르게 흡수하게 되고 신장은 그만큼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들어가는 숨겨진 당분입니다. 양배추만으로 만든 즙은 맛이 강하고 비릿하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사과 농축액, 배 농축액, 액상과당 같은 단맛 성분을 추가합니다. 겉으로는 건강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탕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당은 신장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과당은 몸속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이 혈액 속에 쌓이면 신장의 미세한 필터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필터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끈적한 찌꺼기가 계속 달라붙어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는 점점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양배추 자체는 칼륨이 아주 높은 채소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양배추를 한 팩의 즙으로 농축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칼륨 농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이 칼륨을 잘 배출할 수 있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던 양배추즙이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거나
쉽게 피곤하고 입맛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지금의 식습관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김치나 절임으로 자주 드십니다. 아삭한 식감 때문에 양배추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소금은 신장에게 또 다른 큰 위협이 됩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몸은 물을 붙잡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이미 약해진 신장의 필터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필터가 찢어지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짠 양배추 김치, 절임 반찬, 쌈장에 찍어 먹는 습관까지 모두 신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식탁 위에서 숨은 나트륨을 계속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처럼 건강한 채소라고 믿고 안심하는 순간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대의 건강식이 60대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냉장고 속 양배추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즙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매일 식탁 위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은 쉽게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소금에 절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김치, 장아찌, 절임 반찬처럼 짠맛이 강한 음식들은 특히 60세 이후 신장 건강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김치는 발효 음식이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당한 발효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효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금입니다. 특히 양배추는 배추보다 조직이 부드럽고 양념이 더 깊게 스며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몸속에 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양배추를 소금에 절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단단하던 양배추가 금세 숨이 죽고 물이 빠져나옵니다. 이것은 삼투압 때문입니다. 농도가 높은 소금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 몸속 혈관에서도 일어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포 속에 있던 물을 혈관 안으로 끌어옵니다. 갑자기 혈관 안에 수분이 많아지면 혈압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갑자기 강한 수압이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신장의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아주 가늘고 연약한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구조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이 미세한 혈관벽에 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혈관들이 이미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손상됩니다. 결국 사구체의 필터가 찢어지고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붓기 시작하고 피로가 심해지며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구조 신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데쳐서 쌈장에 찍어 드시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식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쌈장과 된장, 고추장 역시 엄청난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양배추 자체가 건강한 채소라고 해도 짠 양념과 함께 먹는 순간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절임 음식은 단순히 혈압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몸속에서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쉽게 붓고 얼굴이 무거워지며 다리가 자주 붓고 신발이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가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짠 음식 습관은 조용히 사구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사 결과에서 신장 수치가 크게 나빠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혈관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짠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신장은 훨씬 빠르게 망가집니다. 혈압약만 믿고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이 난 집에 창문만 닫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무너진 뒤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식탁 위에서 위험한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분명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소금과 함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짠 양배추 김치, 절임 반찬, 습관처럼 찍어 먹는 3장까지 모두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준비해둔 양배추 반찬들이 정말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신장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양배추 섭취법,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조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양배추즙 속 숨겨진 과당, 그리고 소금에 절인 양배추 김치와 절임 반찬이 어떻게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지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멈췄다면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올바른 방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양배추는 제대로만 먹으면 신장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양배추가 아니라 먹는 방식입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양배추를 증기로 살짝 쪄서 먹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한 습관이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고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효소는 줄어들고 장의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생양배추의 거친 식이섬유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못한 섬유질은 장 안에서 오래 머물며 가스를 만들고 복부 팽만을 유발합니다. 배가 더부룩해지고 속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결국 신장으로 가는 혈류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몸이 차고 피곤하며 쉽게 붓는 증상도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짧은 증기 조리입니다.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은 뒤 찜기에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한 후 딱 3분에서 5분 정도만 짧게 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삶는 것이 아니라 살짝 숨만 죽을 정도로 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수용성 칼륨과 옥살산 성분이 적절히 줄어들고
동시에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은 더 활성화됩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손상된 사구체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입니다. 이미 완전히 망가진 세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필터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진짜 회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대 짜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찐 양배추를 먹으면서 소금이나 쌈장에 푹 찍어 먹는다면 모든 노력이 무너집니다. 나트륨은 여전히 신장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쌈장을 찾지만 그것은 다시 필터에 무거운 짐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두 방울 살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고소한 향이 더해지면서 맛도 좋아지고 양배추 속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더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찐 양배추 한 접시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선택이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차갑고 시원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차가운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너무 찬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찐 양배추를 먹은 후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이 습관은 몸속 노폐물이 부드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억지로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한 끼의 식사가 내일의 검사 결과를 바꾸고 오늘의 습관 하나가 10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매우 정직한 장기입니다. 잘못된 습관에는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고 올바른 관리에는 반드시 회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덜 붓고 소변이 편안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변화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냉장고 속 양배추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조용한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